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75살 평생시장에서 채소 장사로 아들 하나 키워낸 한옥분 할머니가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1년 전부터 갑자기 연락을 끊더니 어느 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확인 전화가 왔고 확인해 보니 아들이 어머니 도장을 위조해 대출 신청을 했으며 아들은 사기를 당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무릎 꿇고 울었지만 밤새 고민 끝에 대출을 취소하고 아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고 6개월 후 아들이 진짜 효자로 변화한 한옥분의 배신과 용서 사이에서 내린 어머니의 결단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옥분이에요. 올해 75살이에요. 서울 노원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죠. 갑작스러웠어요. 그때 제 나이 55이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성훈이고 올해 46살이에요.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채소 장사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시장 가판대로 갔죠. 무거운 채소 박스를 날랐어요. 배추요. 무요. 파요. 당근이요. 하루 종일 서서 팔았어요. 힘들었지만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성훈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대학도 갔어요. 장학금 받아서요.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결혼도 했어요. 5년 전에요. 며느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잘해줬어요. 손주도 둘 있어요. 6살하고 4살이에요. 귀여워요. 정말 귀여워요. 저는 3년 전에 장사를 그만뒀어요. 나이가 들어서요. 몸이 힘들었거든요. 50년 동안 했던 장사였어요. 하지만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돈은 좀 모았어요. 집도 샀고요. 20평짜리 아파트예요. 작지만 제 집이에요. 평생 장사해서 산 거예요. 자랑스러웠죠. 연금도 나와요. 국민연금이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요. 생활하기엔 빠듯하지만요. 혼자 살기엔 괜찮아요. 성훈이가 가끔 용돈도 줬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30만 원씩이요. 효자였어요. 정말 효자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옥분 씨, 아들 요즘 안 보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응. 바쁘대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자주 왔는데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불안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날이었어요. 이부은행에서 온 전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집에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11시쯤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한옥분 고객님 맞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신한은행 노원지점 대출 담당자 김민수입니다. 라고 자기소개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혹시 주택담보대출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이요? 아니요. 전혀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은행에 고객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명의로요?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확인차 전화드린 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신청한 적 없어요.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 신청하신 건 아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족. 라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객님? 라고 물었습니다. 언제? 신청이 들어왔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금액은 2억 원이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2억 원?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차 전화드린 겁니다. 혹시 은행 방문 가능하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2억 원? 누가? 설마. 성훈이가?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택시를 탔어요.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출 창구로 갔어요. 한옥분인데요. 전화 주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5분쯤 기다렸어요. 상담실로 안내됐어요. 3부 서류 확인 앉으라고 했어요. 앉았어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고객님, 이 서류 좀 보시겠어요? 라고 건넸습니다. 받아서 봤어요.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였어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옥분. 주소도 제 주소였어요. 금액은 2억 원. 그런데요. 신청인 란을 봤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한성훈. 제 아들 이름이었어요. 밑에 서명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요. 하지만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이게 제 서명이 아닌데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건 위조 서명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위조?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본인 동의 없이 신청된 거라면 명백한 서류 위조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성훈이가 내 서명을 위조했다고. 여기 도장도 찍혀 있는데요. 라고 직원이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봤어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럼 이 신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대출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 집은 괜찮은 거죠? 라고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네.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찰?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서류 위조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성훈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일단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서둘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류 사본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서류를 받았어요. 은행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서류를 다시 봤어요. 성훈이 이름이 선명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됐지? 사부 집으로 돌아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성훈이가 정말 이런 짓을? 내 도장을 어떻게 가져갔지? 언제 위조한 거야? 생각해 봤어요. 6개월 전이었어요. 성훈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요. 그때 도장을 가져갔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장함을 열어봤어요. 도장이 있었어요. 그럼 복사해서 만든 건가? 한숨이 나왔어요. 저녁도 못 먹었어요. 밥맛이 없었어요. 밤이 됐어요.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왜? 돈이 필요했으면 말하지. 왜 이렇게까지? 새벽 3시가 됐어요. 여전히 잠이 안 왔어요. 결심했어요. 직접 물어봐야겠다. 오부 아들 집으로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성훈이 집 주소를 확인했어요. 분당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갔어요. 1시간 반 걸렸어요. 성훈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30평대 아파트였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예전에 알려줬던 번호였어요. 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이었어요.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라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라고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봤어요. 어질러져 있었어요. 성훈이는? 라고 물었습니다. 회사 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시에 들어와? 라고 물었습니다. 보통 8시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앉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야. 라고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훈이.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죄송한데? 무슨 일인지 말해봐.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성훈 오빠가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 라고 물었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기? 라고 되물었습니다. 육부 며느리의 고백 며느리가 천천히 얘기했어요. 1년 전이었대요. 성훈이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대요. 협력업체랑 일하게 됐는데요. 그 업체가 사기 회사였대요. 성훈이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요. 돈도 입금했대요. 5천만 원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사라졌대요. 갑자기요. 성훈이가 책임을 져야 했대요. 회사 돈이었으니까요. 5천만 원을 갚아야 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대요.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요. 한도가 없었대요. 이미 대출이 많았거든요.
집도 담보대출이 있었고요. 신용대출도 한도였대요. 그래서 내 집으로 대출을?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라고 울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왜 말을 안 했니? 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이런 짓을?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럽다고 차라리 혼자 해결하겠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해결? 내 집으로 대출 받는 게 혼자 해결하는 거야? 라고 따졌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저녁까지 기다렸어요. 8시가 됐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칠부 아들과의 대면 성훈이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는 순간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왜 여기? 라고 물었습니다. 앉아.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천천히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에서 받은 서류요. 탁자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성훈이가 서류를 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엄마. 그게 라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다. 주택담보대출 신청했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라고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내 서명은 위조되어 있었고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미안해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내 도장을 어떻게 가져갔니? 언제 위조했어? 라고 따졌습니다. 성훈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았어 라고 울먹였습니다. 죽을 것 같으면 엄마한테 말하지.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 라고 울었습니다. 부끄러우면 범죄를 저질러도 돼? 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팔부 성훈의 고백 성훈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요. 엄마. 용서해줘. 제발 라고 울며 빌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항상 당당했던 아들이요.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일어나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라고 계속 울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어 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얘기해봐. 처음부터 라고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1년 전이었대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대요. 협력업체랑 계약했는데요. 그 업체가 사기였대요. 5천만 원을 입금했는데요. 그 업체가 사라졌대요. 회사에서 성훈이한테 책임을 물었대요. 5천만 원을 변상하라고요. 돈이 없었대요. 대출도 한도가 없었고요. 회사에서 압박이 심했대요. 해고당할 위기였대요. 그래서 엄마 집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거라고요. 엄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용기가 안 났대요. 평생 엄마가 고생해서 산 집인데요. 그걸 담보로 대출 받겠다고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몰래 하려고 했대요. 도장은 6개월 전에요.
집에 왔을 때 잠깐 가져갔다가 복사하고 돌려놨대요. 서명은 연습해서 위조했대요. 하지만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전화를 할 줄은 몰랐대요.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났지만요. 한편으론 안타까웠어요. 구부 어머니의 분노 한참을 침묵했어요. 성훈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성훈아라고 불렀습니다. 네.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뭐하고 산 줄 아니? 라고 물었습니다. 성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갔다. 무거운 채소 박스 나르고 하루 종일 서서 장사했어. 비 오나 눈 오나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50년이야. 50년.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집 샀어. 내 유일한 재산이야 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라고 울었습니다. 너한테 주려고 모은 거야. 내가 결혼하고 애들 낳으면 내가 못 도와줄까봐. 그래서 악착같이 모은 거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라고 울먹였습니다. 근데 너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 내 허락도 없이. 내 서명을 위조해서 라고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라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며느리도 울고 있었어요. 손주들도 방에서 나와서요.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 라고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일어났어요.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성훈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은행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라. 서류 위조는 범죄래 라고 말했습니다. 성훈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제발. 그건 라고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신고하면 너 범죄자 돼. 회사도 잘리고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라고 울부짖었습니다. 10부 밤에 고민집으로 돌아왔어요. 밤 10시였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신고해야 하나? 내 아들을 경찰에? 하지만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잠이 안 왔어요.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다음 날도요. 그 다음 날도요. 밤마다 고민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동네 친구 순자한테 전화했어요. 순자야, 나 상담 좀 할 게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게. 내일 시간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응. 오후에 만나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순자네 집으로 갔어요.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성훈이 얘기를요. 순자는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옥분아. 그건 심각한 문제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신고해야지. 범죄잖아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라고 범죄를 봐줘? 그럼 다음에도 또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생각해봐. 이번엔 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위조했어. 다음엔 또 뭘 할지 몰라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냉정하게 봐.
성훈이는 벌을 받아야 해 라고 조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순자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내 아들을 신고한다. 11부 다른 의견 며칠 후였어요. 교회에 갔어요. 목사님과 상담했어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고민이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성훈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듣더니요.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옥분 집사님, 성훈 집사님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입니다.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신고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벌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꼭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답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성훈 집사님에게 확실한 경고를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받으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요. 생각했어요. 용서, 경고. 쉽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결정을 못했어요. 성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성훈이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결정했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라고 울먹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도요. 잠 못 이뤘어요. 12부 과거 회상 침대에 누워서요. 과거를 생각했어요. 성훈이가 어렸을 때요. 7살이었을까요? 유치원에서 친구 장난감을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들켰죠. 성훈아, 이거 내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응, 내 거야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정말?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성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친구 거.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가져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갖고 싶었어 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남의 건 가져오면 안 돼. 내일 돌려줘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응, 미안해 라고 사과했습니다. 다음 날 같이 유치원에 가서 돌려줬어요. 성훈이는 울면서 사과했고요. 그때 얘기했어요. 성훈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거짓말하고 남의 것 훔치는 건 절대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성훈이는 정말 착했어요. 거짓말도 안 했고요. 훔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제 서명을 위조하고요. 몰래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13부 더 깊은 회상 성훈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성적이 떨어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어머니, 성훈이가 요즘 이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좀 염려됩니다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성훈이한테 물었어요. 성훈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 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친구들이랑 어울린다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적도 떨어졌잖아.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얘기해봐 라고 다그쳤습니다. 성훈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힘들어 라고 울먹였습니다. 왜? 뭐가 힘든데? 라고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나보고 가난하다고 놀려라고 울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성훈아, 우리가 가난해도 엄마가 열심히 벌어서 너 대학까지 보낼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는 못 다녀 라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성훈아. 엄마가 돈을 더 벌게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요. 밤 9시까지 일했어요. 돈을 더 벌어서요. 성훈이 학원도 보냈어요. 성훈이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때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요. 대학도 좋은 곳에 갔어요. 저는 뿌듯했어요. 내가 힘들게 일한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요. 혹시 그때부터였을까? 돈에 대한 집착이? 14부 성훈의 또 다른 면.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성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돈 좀 보내줘 라고 말했습니다. 왜? 생활비 다 쓴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행? 그건 내가 알바해서 벌어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 돈 주시는데 라고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편이 안 돼. 알지? 라고 말했습니다. 알아. 알아 라고 짜증스럽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다른 집은 풍족한데 우리는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2년 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성훈이가 노트북을 사고 싶다고 했어요. 100만 원짜리요. 엄마, 노트북 좀 사줘. 과제하는데 필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100만 원은 너무 비싼데 50만 원짜리로 살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그건 성능이 안 좋아. 친구들은 다 좋은 거 쓰는데 라고 소리쳤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돈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알아. 우리 집이 가난한 거 알아. 그래도 다른 애들처럼 좀 살 수 없어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날 성훈이는 집에 안 들어왔어요. 다음 날 전화했어요. 미안해 엄마. 내가 화냈어 라고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성훈아. 엄마가 미안하다 라고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더 벌었어요. 저축한 돈을 깨서요. 노트북을 사줬어요. 성훈이는 좋아했지만요.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내가 너무 못해주는 건 아닐까? 15부 졸업 후 성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요. 회사에 취직했어요. 처음엔 월급이 적었어요. 200만 원 정도요. 원룸에 살면서요. 힘들게 지냈어요. 3년 후에 승진했어요. 월급이 300만 원이 됐어요. 5년 후엔 과장이 됐고요. 월급이 400만 원이 됐어요. 그때쯤 결혼했어요. 며느리도 일했어요. 둘이 합쳐서 700만 원 정도 벌었죠. 분당에 아파트를 샀어요. 담보대출을 받아서요. 그때도 제가 돈을 좀 보탰어요. 3천만 원을요. 저축한 돈이었어요. 성훈이는 고마워했어요.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돈은 내 돈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갚지 않았어요. 사실 갚으라고 준 것도 아니었지만요. 2년 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첫째 손주요. 귀여웠어요. 2년 후엔 둘째가 태어났고요. 성훈이는 바빴어요. 애들 키우느라요. 돈도 많이 들었대요. 어린이집비, 분유값, 옷값, 다 비쌌대요. 가끔 전화하면요. 엄마, 요즘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라고 한숨 쉬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크니까 다행이지 라고 위로했습니다. 응, 그래도 힘들어 라고 말했습니다. 16부 1년 전의 사건. 그러다가요. 1년 전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회사에서 사기를 당한 거요. 5천만 원이요. 성훈이는 패닉에 빠졌을 거예요. 어떻게 갚지? 회사에서 책임을 물으면? 해고당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그때 제 집 생각이 났을 거예요. 엄마 집으로 대출을 받으면 2억 원 정도는 나오겠지? 그걸로 빚도 갚고. 하지만 말을 못한 거죠.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인데 어떻게 말을 해? 그래서 몰래 하려고 한 거예요. 도장도 복사하고요. 서명도 위조하고요. 하지만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전화를 한 거죠. 모든 게 들통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성훈이 입장에서요. 하지만요. 용서가 안 됐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범죄잖아. 17부 결단의 순간. 2주일이 지났어요. 드디어 결정했어요. 성훈이한테 전화했어요. 성훈아, 엄마야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라고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성훈이가 왔어요. 혼자요.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왔어요. 앉으라고 했어요.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했어요. 성훈아 라고 불렀습니다. 응.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고. 안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눈이 커졌어요. 엄마 라고 외쳤습니다. 잠깐. 아직 끝 안 났어 라고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성훈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대출은 취소했어. 내 집도 안전해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성훈이가 저를 봤어요. 이 일은 우리 둘 다 잊으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8부 어머니의 경고.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을 꺼냈어요. 탁자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니? 라고 물었습니다. 성훈이가 통장을 봤어요. 엄마 통장? 라고 말했습니다. 응. 2천만 원 들어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걸 왜? 라고 물었습니다. 너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경고야 라고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설명했어요. 이 돈으로 내 빚 갚아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라고 불렀습니다. 5천만 원이라며? 2천만 원이면 일단 급한 불은 끄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고 울먹였습니다. 고맙긴. 이건 빌려주는 거야. 갚아야 해 라고 못 박았습니다. 응. 꼭 갚을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성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엄마한테 더 이상 기대지 마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내가 사기를 당했든 빚이 생겼든 그건 내가 해결해. 나는 이제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라고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야. 내가 죽으면 내 거겠지.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손대지 마 라고 경고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울었습니다. 성훈아 라고 불렀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너 사랑해.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을 봐줄 순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 나도 사랑해 라고 울먹였습니다. 19부 3개월 후. 3개월이 지났어요. 성훈이는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어요. 엄마, 나 성훈이야. 잘 지내? 라고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 라고 대답했습니다. 밥은 잘 먹어? 라고 물었습니다. 응. 걱정 마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오래간만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왔어요. 혼자요. 며느리랑 손주들은 안 데려왔어요. 엄마 왔어 라고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라고 맞이했습니다. 장봐 왔어. 내가 저녁 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부엌에서 요리했어요. 된장찌개를요. 제가 좋아하는 거였어요. 같이 저녁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엄마 맛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응. 맛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라고 웃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했어요. 성훈이가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봤어요. 설거지 끝나고 옆에 앉았어요.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빚. 200만 원 갚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응. 매달 50만 원씩 갚을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천천히 갚아. 무리하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20부 6개월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성훈이는 계속 변했어요. 매주 전화했고요. 한 달에 2번은 집에 왔어요. 이제는 며느리랑 손주들도 데려왔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왔어요. 손주들이 뛰어다녔어요. 할머니, 라고 안겼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보고 싶었어, 라고 안아줬습니다. 같이 점심 먹었어요. 성훈이가 만든 음식이었어요. 식사 후 손주들이랑 놀았어요. 성훈이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빚 600만 원 갚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갚네 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너스 나와서 그리고 부업도 좀 했어 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업? 라고 물었습니다. 응. 주말에 택배 알바해.
돈 벌어서 엄마한테 빨리 갚고 싶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건강이 중요해 라고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라고 웃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21부 1년 후. 1년이 지났어요. 성훈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빚도 1200만 원 갚았어요. 800만 원 남았고요. 매주 전화했고요. 격주로 집에 왔어요. 항상 뭔가 사왔어요. 과일이요. 반찬이요. 옷도요. 엄마, 이거 입어봐 라고 옷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가디건이야. 겨울에 따뜻하게 입어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라고 받았습니다. 입어봤어요. 잘 맞았어요. 어때? 예뻐? 라고 물었습니다. 응. 예뻐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라고 웃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성훈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나 이직하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직? 왜?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회사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사기 사건 이후로 분위기도 안 좋고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 어디로 갈 건데? 라고 물었습니다. 작은 회사야. 월급은 좀 적지만 안정적이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판단해서 결정해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걱정 끼쳐서 미안해 라고 사과했습니다. 22부 2년 후. 2년이 지났어요. 성훈이는 이직했고요. 새 회사에서 잘 지냈어요. 월급은 조금 적었지만요. 안정적이었대요. 빚도 다 갚았어요. 2천만 원 전부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성훈이가 왔어요.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열어봐 라고 말했습니다. 열었어요. 돈이 들어 있었어요. 100만 원이요. 이게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 빚 다 갚았어. 이건 이자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자? 무슨 이자?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2천만 원 빌려줬잖아. 이자 줘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자는 필요 없어 라고 거절했습니다. 받아 엄마. 내 마음이야 라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다가요. 받았어요.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알아. 엄마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해 엄마 라고 안겼습니다. 나도 사랑해 라고 안아줬습니다.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은 3년이 지났어요. 성훈이는 진짜 효자가 됐어요. 매주 전화하고요. 한 달에 2번은 집에 와요. 용돈도 줘요. 한 달에 50만 원씩이요. 거절해도 억지로 줘요. 엄마 받아.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손주들도 자주 데려와요. 집이 시끌벅적해요. 행복해요. 생각해보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1년 전 그 사건요. 은행에서 전화 왔을 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모은 집을요. 아들이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다니요. 서명을 위조까지 했고요.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고소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요. 참았어요. 대신 경고했죠. 돈도 빌려줬고요. 성훈이는 그 일로 정신을 차렸어요. 빚도 다 갚았고요. 지금은 정말 효자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훈이는 배웠어요. 그리고 변했어요. 저는 용서했어요. 하지만 잊진 않았어요. 그 일을 기억하면서요. 서로 조심하며 살고 있어요. 가족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힘들어도요. 함께 극복하고요. 실수해도요. 다시 기회를 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도요. 가족 문제로 힘드시면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하고요.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저희처럼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